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데이터에 대한 위험한 신화, 즉 데이터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해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빅데이터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는 신화는 거짓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데이터의 배신 때문입니다. 빅데이터 만능주의의 함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08년 크리스 앤더슨은 이론은 죽었다. 충분한 데이터만 있으면 숫자가 스스로 말한다고 선언하며 데이터가 답이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빅토르 마이어 마이너스 셈베르거는 더 나아가 인과관계를 찾지 말고 상관관계만 찾아라고 주장했죠. 이러한 사상은 정부, 기업, 학계를 빠르게 장악했으며 각국 정부는 수십조 원을 빅데이터 인프라에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빅데이터 만능주의의 함정은 곧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구글 독감 트렌드입니다. 2009년 구글은 5천만 개의 검색어로 독감 확산을 2주 앞서 예측하며 야심차게 시작했습니다. 당시 네이처는 이를 빅데이터의 승리라고 칭송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구글 독감 트렌드는 실제 독감 발생을 2배 이상 과대 예측하며 추락했습니다. 어떤 주에는 실제의 200%를 예측하기도 했죠. 데이빌 라저 같은 데이터 과학자들은 이를 빅데이터의 오만이라고 비판하며 알고리즘의 역학과 구글의 자기 간섭 그리고 상관관계의 함정이 문제의 본질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빅데이터 정책 실험들이 있었습니다. 2013년 서울시 심야버스가 대표적인데요. 택시 승하차 데이터를 기반으로 올빼미 버스 노선을 설계했지만 실제 이용률은 예측의 40%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택시 데이터가 택시를 탈 수 있는 사람만을 보여주고 정작 대중교통이 절실한 저소득 야간 노동자는 데이터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COVID-19 팬데믹 당시 확진자 동선 추적을 위해 신용카드, CCTV, 통신 데이터가 활용되었습니다. 방역에는 효과적이었지만 동시에 확진자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발생시켰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검사를 기피하기 시작했고 이는 데이터 수집 자체를 왜곡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빅데이터가 놓치는 것들은 분명합니다. 첫째, 맥락입니다. 숫자는 맥락을 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실업률 5%라는 같은 숫자라도 청년 실업과 중장년 실업은 그 배경과 해결책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둘째, 의미입니다. 자연어 처리 기술로 감정은 포착할 수 있지만 그 감정 뒤에 숨은 의미, 맥락, 아이러니, 은유는 놓칩니다. 셋째, 구조적 배제입니다.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노인, 스마트폰이 없는 빈곤층, 불법 체류자 등은 데이터에서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넷째, 변화입니다. 데이터는 과거를 기록하지만 정책은 미래를 다룹니다. 과거의 패턴이 미래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데이터 과학자 다나 보이드는 빅데이터는 더 많은 데이터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데이터이며 그것은 객관적 진실이 아니라 특정 시스템이 포착한 흔적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2 블랙스완은 데이터에 없다는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심 탈레브의 유명한 비유인 칠면조의 비극을 떠올려 보십시오. 999일 동안 매일 아침 9시에 먹이를 받은 칠면조는 완벽한 예측 모델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매일 아침 먹이를 받는다고요. 하지만 1000일째 추수감사절 전날 농장주는 도끼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칠면조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 즉 죽음은 데이터에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데이터는 칠면조에게 거짓 안정감을 주었던 것입니다. 블랙스완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이상치로서 과거 경험으로는 예측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둘째, 발생하면 극단적인 영향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셋째, 사건이 일어난 후에는 사후 설명 가능성을 가지며 당연했다고 설명됩니다. 역사의 큰 사건들은 대부분 블랙스완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2008년 금융위기, 911 테러, 인터넷의 발명, 그리고 COVID-19 팬데믹까지. 이 사건들은 일어나기 전까지 어떠한 데이터나 모델로도 예측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정규분포의 폭정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메디오크리스타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세계입니다. 여기서는 평균이 의미 있고 극단값은 드물며 예측이 어느 정도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키는 평균 170cm라면 3m 거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익스트레미스타는 몇 함수 분포를 따르는 세계로 여기서는 평균이 무의미하고 극단값이 전체를 지배하며 예측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부의 분포가 대표적입니다. 상위 1%가 전체 부의 50%를 소유하는 세상에서 평균 자산은 대부분 사람들의 현실과 무관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모델상 25시그마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확률상 우주 역사보다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지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는 모델 자체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측 불가능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예측에서 강건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블랙스완을 예측하려 하지 말고 블랙스완이 발생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바벨 전략을 활용하십시오. 자원의 90%는 극도로 안전한 곳에, 10%는 극도로 위험한 곳에 배분하고 중간에 적당히 위험한 구간은 피하는 것입니다. 셋째, 네거티브 지식에 집중해야 합니다. 무엇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무엇이 일어나지 않을지는 오히려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취약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충격을 받으면 오히려 강해지는 시스템을 만들어 위기가 올 때마다 배우고 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3. 확증 편향과 알고리즘의 메아리방 문제입니다. 이 순환고리는 사용자가 특정 주제를 검색하면서 시작됩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믿음과 일치하는 결과를 클릭하고 이는 기존 믿음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알고리즘은 이러한 사용자 선호를 학습하여 더 많은 유사 콘텐츠를 필터링하고 추천하게 되죠. 피터 왓슨의 2-4-6 실험이 보여주듯 인간은 자신의 가설을 확인하려는 질문만 하고 반증하려는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확증 편향은 알고리즘에 의해 더욱 증폭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증 편향은 메아리방 사회와 집단 극화를 초래합니다. 페이스북의 필터 버블이 대표적입니다. 뉴스피드는 참여를 최적화하여 진보 성향 사용자에게는 진보 콘텐츠가, 보수 성향 사용자에게는 보수 콘텐츠가 더 많이 노출됩니다. 각자 자기 세계에 갇혀 다른 관점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은 사용자를 점점 더 극단적인 콘텐츠로 유도하며 급진화를 부추깁니다. 극단적 콘텐츠가 더 많은 시청 시간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는 중도 정치 콘텐츠 시청이 보수 정치로, 나아가 극우 음모론으로 이어지는 추천의 연쇄를 만들기도 합니다. 캐스 선스타인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면 개개인의 견해가 더 극단으로 이동한다고 경고했습니다. 3.4. 과거 데이터로 미래를 예측하는 오류는 마치 후방 거울을 보며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먼저 귀납의 문제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휴미 말했듯 태양이 매일 떴다는 과거 사실에서 내일도 태양이 뜰 것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레짐 변화입니다. 이는 게임의 규칙 자체가 바뀌는 것으로 1971년 브레튼 우즈 체제 붕괴, 1978년 중국 개혁 개방, 그리고 디지털 혁명과 같이 이전 시대의 데이터가 무의미해지는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조적 단절입니다. 과거 데이터는 새로운 시대를 알려주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과거는 미래의 안내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3.5. AI가 재생산하는 구조적 편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 채용 AI 사례는 악명 높습니다. 과거 10년간 채용자가 대부분 남성이었기 때문에 AI는 여성 지원자를 체계적으로 감점했고 결국 이 프로젝트는 폐기되었습니다. COMPAS 재범 예측 알고리즘은 흑인 피고인을 고위험으로 과대평가하고 백인 피고인은 저위험으로 과소평가했습니다. 인종을 직접 쓰지 않아도 간접 변수를 통해 차별이 재현된 것입니다. 예측적 치안은 과거 경찰 배치 데이터가 고범죄 지역을 만들고 이는 다시 경찰 배치로 이어지는 자기실현적 예언의 악순환을 낳았습니다. 신용평가 알고리즘 또한 대출 이력이 없으면 신용점수가 낮아지는 방식으로 부유한 사람은 더 쉽게 대출받고 가난한 사람은 기회를 박탈당하며 불평등을 고착화합니다. 케이시 오닐의 말처럼 알고리즘은 과거를 보호하며 만약 과거가 차별적이었다면 알고리즘도 차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 자체의 품질에도 한계가 명확합니다. 첫째, 의도적 조작입니다. 클릭팜, 통계 조작, 가짜 데이터 등은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왜곡시킵니다. 둘째, 선택 편향이 있습니다. 자발적 참여자만으로는 전체 인구를 대표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데이터 왜곡은 구타트 법칙처럼 측정이 목표가 되면 그 자체가 왜곡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넷째, 데이터 누락입니다. 홈리스, 불법 체류자, 노인, 빈곤층 등은 데이터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측정의 한계입니다. 행복, 존엄, 의미와 같은 중요한 가치들은 수량화하기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은 GI지요. 즉 가비지 인, 가비지 아우트이라는 원칙으로 귀결됩니다.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옵니다. 아무리 정교한 AI 모델도 데이터가 엉망이면 결과도 엉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데이터의 배신이 초래하는 여러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데이터 만능주의는 데이터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는 잘못된 믿음이며 블랙스완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 데이터의 없음을 보여줍니다. 알고리즘은 우리의 확증 편향을 증폭시키고
AI는 구조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며 과거 데이터는 미래를 알려주지 못하는 한계를 지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데이터 품질 문제를 마주합니다. 그렇다면 데이터를 버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데이터에 대한 맹신을 버려야 합니다. 데이터는 답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예측 중심 행정이 초래하는 또 다른 문제, 바로 기회비용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